오늘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4장, 5장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었던 개념은 연속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엡실론 델타를 이용을 해서 잘 정의를 했었고, 결국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처럼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L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잘 기억을 하면은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런 것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예제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 극한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잘 정의를 이제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고, 제가 이거는 퀴즈에 내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기말고사에까지 함수의 극한 이런 거를 내기는 이제 좀 그래서 그거는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엡실론 델타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델타를 찾아내는 거, 이제 그거는 퀴즈 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제가 이거는 따로 또 시험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에 내기에는 좀 이제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안 냈는데, 어쨌든 엡실론 델타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은 아니고 시험에도 엡실론 델타 같은 게 항상 등장을 하죠. 뭐를 증명하라라고 하면은 엡실론 델타가 계속 등장을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제 같은 거 풀 때 델타를 어떻게 잡을지,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이랑 결국은 이런 이제 동치 관계가 있으니까 잘 이제 이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수열의 극한에서도 사칙 연산들 다 잘 됐었다는 거, 이것도 이렇게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되니까 이런 것도 증명을 그냥 예전에 했었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열이 발산한다라는 거를 이제 똑같이 함수의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인 x분의 1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잘 해줄 수가 있었죠.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극한을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했었고, 그래서 중요한 연속 같은 거, 연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연속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연속에 대한 동치 조건인 것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결국은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이랑은 이렇게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니까, 저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이랑 그 극한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극한의 존재성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알 수가 있고, 연속이라는 것도 이런 연속 함수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상수배한 것들도 다 연속 함수라는 거 잘 알고 있고, 다항식도 연속이고, 이런 x sin x분의 1이 연속이다, 이런 건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거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런 가우스 기호 같은 게 정수점에서만 불연속이다 라는 것도 예전에 했었고, 루트 x가 연속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합성함수의 극한도 잘 정의가 되기만 하면은 잘 되니까 이것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연속함수들의 또 다른 성질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연속함수가 이런 특별한 어떤 컴팩트 셋에서 정의가 된 연속함수의 어떤 좋은 성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오픈셋이랑 클로즈셋이 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오픈셋, 클로즈셋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이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계속 쓰는 내용이니까 오픈 클로즈드는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픈셋, 클로즈셋이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이 연속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가를 물어보면은 이제 둘 다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고 F가 연속함수일 때 FB가 항상
열린 집합이냐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닫힌 집합도 연속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가를 물어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 이 컴팩트 셋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계속 컴팩트가 된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 안에, 그러니까 F가 연속함수이고 K라는 집합이 컴팩트 셋이면 FK는 컴팩트 셋이 된다. 네, 이거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증명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은 좋겠죠. 왜 FK가 컴팩트가 되는지. 그래서 뭐 컴팩트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뭐 컴팩트 셋이 뭔지 잘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FK가 컴팩트면 FK도 컴팩트가 된다.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컴팩트 셋이 closed and bounded니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가 연속함수이고, F가 연속함수면은 얘는 K 안에서 최대 최소를 가진다. 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컴팩트 셋이 보존된다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최대 최소 갖는다는 것도, 이거를 우리가 뭐 최대 최소 정리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익스트림 밸류 티어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인데, 뭐 유니폼 컨티뉴이티 당연히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뭐였는지, 유니폼 컨티뉴이티 관련해서 뭐 유니폼 컨티뉴이티 정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뭐가 유니폼 컨티뉴이티인지 뭐 정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유니폼 연속인데 이 균등 연속은 안 되는 예제들, 이런 거 뭐 퀴즈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이티냐, 뭐 그냥 또 연속함수에 대해서, 연속함수가 뭐 어디 어떤 정의역 A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게 균등, 연속함수가 어떤 정의역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얘가 균등 연속까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함수들이 뭐 연속이기는 한데 균등 연속은 안 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x 제곱이 뭐 연속함수인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균등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균등 연속을 얘기를 할 때는 꼭 정의역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x제곱 같은 게 만약에 어떤 이거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런 컴팩트 셋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균등 연속이 되죠, 그렇죠? 얘는 균등 연속이 되는데, 만약에 뭐 0부터 무한대까지로 잡는다 라고 하면은 얘는 균등 연속이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균등 연속인 거를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균등 연속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균등 연속인 거를 보일 때는 그냥 어떤 이런 컴팩트 셋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되는 거니까, 뭐 어떤 정리에 의해서 균등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되고, 아니면은 뭐 델타를 잡을 때 뭐 어떤 점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균등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일 때에는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델타를 항상 잡을 때 x에 의존을 하더라, 어떤 점에 의존을 하더라, 이런 류의 증명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균등 연속 델타를 내가 잡으려고 해봤는데 계속 점에 의존을 하더라, 이 점에 의존하는 거를 내가 없앨 수가 없다 라는 거는 이제 풀이는 아니고, 수학적으로 엄밀한 풀이는 아니고 그냥 추측인 거죠. 아, 얘는 내가 해보니까 델타를 잡을 때 계속 점에 의존을 하네. 그래서 그러면은 균등 연속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을 할 때 이용이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티어렘 4.4.5가 될 텐데, 어떤 두 개의 수열의 차이는 0으로 가는데
함수 값들의 차이는 이제 어떤 양수보다 항상 커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됐었죠. 그래서 이런 x제곱 같은 것도 우리가 예로 잘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균등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런 예제도 했었고, 아까 얘기했었던 게 연속 함수가 특별히 어떤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까지 확장이 잘 된다.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이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예제도 많이 좀 풀고 연습 문제도 풀었는데, 연습 문제 중에 제가 정확히 몇 장인지 아까 4.4절 이게, 근데 4.4절에서 제가 연습 문제 푼 것도 있지만 안 푼 거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연습 문제에서 제가 안 푼 문제들도, 특히 4.4절에서 제가 안 푼 문제들은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4.4절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제가 안 푼 거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5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연속함수의 어떤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터미디엇 밸류 티오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티오렘 4.5.2에 나와 있는 이 연결 집합, 이 커넥티드 셋에 대한 건데, 아까 컴팩트 셋처럼 또 f가 간단하게만 쓰면 f가 연속이고 k가 컴팩트였으면 fk도 컴팩트가 된다.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f가 연속함수이고 어떤 e라는 집합이 커넥티드 셋일 때 f2가 커넥티드가 된다.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함수가 왜 중요하냐, 아니면은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컴팩트 셋이 왜 중요하냐, 커넥트 셋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연속함수랑 같이 이렇게 짝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컴팩트 셋, 커넥티드 셋이 연속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인터미디엇 밸류 프로퍼티 아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요런 것도 나중에 다르복 정리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5장 넘어가서 얘기를 할 텐데, f 프라임이 그러니까 f가 미분 가능할 때 f 프라임이 어떤 성질들을 만족하는지가 궁금한데,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또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커넥티드 셋이 보존이 된다는 거, 결국은 얘를 증명을 하려면 요 사이값 성질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 두 개가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요런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6절은 제가 시험에는 안 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티오렘에 대한 정리에 대한 증명들, 우리가 df f 델타 이런 f 델타 뒤에 나오는 g 델타 이런 것들 f 시그마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불연속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어쨌든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이런 용어를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쓸 거는 아니지만, 시험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네가 어디에서 불연속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처음에 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리클레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gx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리클레 함수라고 하는 gx가 뭐 유리수에서는 1이고 무리수에서는 0이다 라는 게 뭐 어떤 점들에서 x가 얘는 뭐 모든 실수에서 다 뭐 불연속이다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modified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해서 얘는 x는 0에서만 연속이 되는 애였고, 그다음에 이런 뭐 토마의 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가 유리수에서만 불연속이다 라는 이 사실들은 뭐 4.1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증명을 묻지는 않는다. 네, 얘네가 왜 거기에서만 뭐 불연속이냐 이런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불연속점을 다 모아놓은 게 뭐 f 시그마 셋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불연속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어떤 연속함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불연속점만 잘 컨트롤하면은 되는데,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불연속점인 집합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걔가 뭐 어떤 뭐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시험에 내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시험에 안 내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그러면은 5.1절로 넘어가면은 5.1절에서는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었던 게 이제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결국은 이 f 프라임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가 미분 가능하면은 f 프라임이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 그렇죠? 뭐 x가 값이 정해지면은 f 프라임의 값도 정해지니까 f 프라임 x의 값도 정해지니까 그럼 얘도 이제 새로운 함수인데 뭐 당연히 도함수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찾은 거니까, 만들어낸 거니까 이 함수에 대한 성질이 궁금합니다. 얘는 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게 연속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은 f 프라임이라는 애는 연속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뭐 다르복 정리라는 거를 통해서 f 프라임이 항상 연속인 거는 아니지만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것 중에 하나죠, 다르복 정리.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 gnx라고 부르는 애로 정의를 해서 여기 x의 n제곱을 곱해서 이게 n이 얼마인지에 따라 뭐 되게 성질이 많이 달라졌었죠, 그렇죠? n이 뭐 어떻게 되면은 뭐 g가 연속인 거는 이제 n이 0보다 크기만 하면은 되겠죠. 어쨌든 뭐 n의 값에 따라서 뭐 gnx가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뭐 도함수가 연속이냐 뭐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연습 문제에서 같이 풀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은 좀 이게 도함수랑 뭐 도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풀어봤었던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뭐 얘기도 안 했었는데 그 퀴즈 문제들 있죠. 저희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퀴즈 3, 4, 세 번째, 네 번째 퀴즈인데 거기에 나와 있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퀴즈 문제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미분 가능성 이런 것도 결국은 엡실론 델타로 똑같이, 왜냐면 얘가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어떤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니까 뭐 여기 극한을 취하는 요 함수만 달라지고 뭐 달라지는 거는 없으니까, 어떤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얘도 어차피 함수의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뭐 미분 가능한 애들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다 잘 된다. 당연히 이제 분모가 0 되는 것만 빼고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합성함수의 극한, 그리고 뭐 체인룰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 된다. 뭐 이거 증명은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거니까. 뭐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요 다르복 정리가 조금 어려울 좀 뭐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었던 성질인데, F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F가 미분 가능하면 이제 도함수가 잘 존재할 거고, 그럼 그 도함수가 무슨 성질을 만족하냐라고 했을 때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 도함수가 항상 연속인 거는 아니지만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라는 게 이 다르복 정리였는데, 뭐 이것도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 평균값 정리 뭐 되게 중요했죠. 평균값 정리 뭐 로레 정리랑 뭐 평균값 정리 이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거니까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뭐 따름 정리로 뭐 G 프라임이 0이면 GX가 상수함수가 된다. 당연히 우리가 적분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미분에서 0 되는 거는 상수밖에 없다. 그냥 뭐 양변 적분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런 적분 같은 어떤 새로운 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미분 내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요것도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 5.3.5에서 얘기하는 이 제너럴라이즈 민밸류 티어렘이라고 해서 뭐 코시 민밸류 티어렘이라고도 부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요거를 이제 평균값 정리를 가장 일반화한 형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증명 자체도 그냥 평균값 정리를 아니면 뭐 로레 정리를 잘 쓰면 되는데, 함수를 좀 잘 잡아주면 이제 됐었으니까.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를 왜 이렇게까지 확장을 했는지, 이거를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로피탈 정리를 증명을 하려고 이 코시 민밸류 티오렘을 증명을 했다고 해도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피탈 정리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 썼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뭐 증명을 절대 한 적이 없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해봤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을 잘 살펴보면은 어쨌든 미분한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원래 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피탈 정리를 쓸 때는 굉장히 어떤 뭐 그런 답안을 서술할 때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려면 우선은 뭐 FAGA 0이 되는 거 확인하고, 뭐 G 프라임이 0이 안 된다 이런 거는 확인하는 건 당연히 쉬운데, 얘가 논리 구조가 이 정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선은 미분된 거를 먼저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값이 L이라는 값으로 뭐 잘 계산이 된다. 이제 그러면 원래 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누가 문제에서 어떤 함수의 뭐 극한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로는 딱 얼마인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분자 분모를 한번 미분을 해볼까 하고 미분을 해봤더니, 미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하기에 미분하면 식이 어쨌든 뭐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미분을 한번 해봤는데 값이 잘 존재한다.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원래 것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잘 말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서술에 좀 주의해서 그냥 바로 그냥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얘가 된다.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조금 이제 온전한 점수를 다 받기는 힘들겠죠. 뭐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얘를 잘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뻔한 극한이긴 한데, x분의 sin x의 극한을 알고 싶은데 이거 극한을 잘 몰라요. 지금 있는 그대로는 잘 모르니까 로피탈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 하고, 이제 아직 얘가 뭐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분을 해봐요. 근데 얘는 우리가 극한 값을 알고 있죠, 그렇죠? 얘 값은 L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임으로 뭐 로피탈 정리에 뭐 L 값이 1인 건 아니까
로피탈 정리에 의해 얘도 값이 잘 존재하고 그 값이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뭐 얘도 결과적으로 1이 될 거긴 한데 말을 좀 잘 써주는 게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도 있어 로피탈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극한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은 조금 쉬운데 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조금 증명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뭐 결론은 똑같은데 아까는 이제 0분의 0꼴이어서 GA도 0이고 FA도 0이어서 그냥 그것만 확인해주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분모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뭐 어쨌든 우리 결과값이 어떤 상수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5.4절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뭐 넘어갔었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닌데 얘도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공부를 안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뾰족한 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모든 실수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뾰족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함수에 대한 급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어떤 숫자들에 대한 급수는 그러니까 이미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를 해서 잘 압니다. 어떤 이 수열에 대한 급수, 그냥 급수에 대한 뭐 수렴 발산 판정 많이 했었죠. 뭐 비교 판정법, 적분 판정법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 안에 시그마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런 함수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해석학 2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함수에 대한 어떤 뭐 무한 급수라든지 함수에 대한 수열, 그래서 우리가 함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뭐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해석학 2에서 할 거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요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이 되게 긴데 이거를 우리가 다 증명을 하려는 거는 아니었고 그냥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존재한다. 뭐 딱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함수가 잘 존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복습을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퀴즈 문제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퀴즈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기서 뭐 엡실론 델타에 대한 얘기 뭐 했었고, 그다음에 뭐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균등 연속에 대한 거. 그래서 뭐 균등 연속에 대한 거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 퀴즈에서는 뭐 이것도 그때 퀴즈 보고 나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뭐 F'C가 뭐 존재한다는 거랑 뭐 이제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랑 동치였는데 이거를 이제 F2'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네, 이제 이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똑같이 대응되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균등 연속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우선은 시험 보는 거는 뭐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해석학 2도 혹시 들을 예정이시라면은 요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안 하고 넘어갔었던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해석학 2를 들을 때 좀 더 수월할 테니까 네. 어쨌든 뭐 시험 범위는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복습 정도만 하는 걸로
네,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